2021년이 지나고 이제 2022년이 됐어요. 여러분 정말 빠르지 않나요? 지난 한 해 동안 명품 브랜드들 통계를 토대로 명품 계급도를 한번 제 주관적인 의견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일님들이 2022년에 명품을 구매할 때 후회 없는 구매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유라트 명품 입문백 영상에서 정말 댓글로 많은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언니 왜 그 브랜드의 그 가방을 사야 후회가 없나요? 다른 브랜드는 좀 후회가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 명품 계급도로 한번 더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 고가, 중가? 중가라고 하기에는 너무 고가인데? 1000만원대, 여기는 뭐 100만원대. 언니 왜 명품 입문백으로 그 브랜드들만 소개해 주신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샤넬은 어디 붙을까요? 울트라 럭셔리와 럭셔리 사이. 지금 샤넬이 가격을 아주 대폭적으로 인상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약간 여기에 속하지 않았나, 요 끝쪽에. 이제는 완전히 이쪽으로 간 것 같아요. 이 선에 약간 걸쳐서. 샤넬에서 사야 하는 건 사실상 클래식 백들이잖아요. 구하기도 어렵지만 지금 오픈런에서 사가지고 컬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랬을 경우에 되팔아도 더 웃돈을 주고 내가 되팔 수 있는 종목이 클래식이에요. 클래식 안에서도 뭐 WC 조금 더 저렴한 뭐 그런 라인들이 있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는 샤넬에서 제대로 된 클래식 플랫백을 사려면 1000만 원이 다 넘어갑니다. 이제는 이쪽으로 갔어. 완전히 갔어요. 그렇다면 하이엔드 브랜드에는 뭐가 있는데요? 이렇게 여쭤보신다면 에르메스죠. 원래부터 10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 돈이 없다면 에르메스에서 가방을 산다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와, 저 사람 에르메스 버킨백 들었네, 캘리백 들었네, 사회적인 만족감? 뭐 이런 거를 가지려면 사실상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야 에르메스를 가질 수 있었죠. 그리고 뭐 명실상부 아직까지도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만들어내는 명품이라는 이름이 걸맞는 그런 제품. 에르메스는 뭐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의 장인분들이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가장 명품다운 브랜드가 에르메스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샤넬이 너무 고가가 되면서 조금씩 급부상하고 있는 브랜드가 있어요. 원래부터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바로 이거죠. 델보도 여기 붙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인기로만 따지면 여기에 이렇게 붙을 수는 없어요. 이제 가격대로 따지면은 여기에 붙긴 해야 되거든요. 델보 여기 붙여봅니다. 핸드백 브랜드 중에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명품 입문백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브랜드잖아요. 그죠? 루이비통. 루이비통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 붙어야 돼요. 럭셔리의 상징이죠. 명품 입문백으로는 정말 루이비통만한 브랜드가 없어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가격 대비해서 퀄리티도 아주 우수하고 그에 따른 명성도 있고 역사도 있고, 그리고 LVMH라는 그룹이 있잖아요. 그 그룹이 루이비통에서 파생된 그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루이비통은 완전히 막 가장 핫한 유행 카테고리 안에는 약간은 벗어나 있는 느낌이 조금 있어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브랜드고 앞으로도 잊혀질 일이 없는 브랜드입니다. 그럼 루이비통과 함께 견줄 만한 디올은 어디에 붙어야 될까요? 그 루이비통과 디올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역사적인 가치도 그렇고 퀄리티도 그렇고 그 브랜드만의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정말 대단한 브랜드예요. 그리고 사실상 명품 브랜드에 가장 많이 팔린 1위 가방 중에 레이디 디올이 뽑혔었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정말 대단한 브랜드예요. 그런데 명품 입문백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가치? 그런 걸로 따졌을 때 루이비통이 조금 더 입문백에 가까운 백들이 훨씬 더 많이 분포가 돼 있고, 가방으로만 따지면 루이비통이 조금 더 상위에 있을 것 같은데 또 메인인 가장 고가 라인의 가방을 들면 디올이 올라가고, 지금 또 유행도 그렇고 이렇게 해줘야겠습니다. 이쪽으로 갈 순 없어. 디올이 같은 위치라고 해줍시다. 자, 그 다음 프라다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예전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이런 영화가 나올 때 프라다가 명품의 대명사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뒤에 주춤하고 다시 지금 급부상을 하고 엄청난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메인스트림과 럭셔리 요 사이에 걸쳐 있죠. 자, 조금 더 이렇게 이쪽으로
요 정도에 붙어 있어야 된다. 정말 재밌는 거는 프라다가 명품의 대명사인 시절이 딱 지나고 나서는 여기에 위치했어야 됐어요. 근데 메인 디렉터를 라프시모스를 데려오면서 이런 자리에까지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거죠. 구찌는 이제 어느 자리에 위치를 하게 될까요? 구찌가 정말 인기가 많았잖아요. 진짜 재밌는 게 완전히 탑을 딱 찍잖아요. 20대 중후반부터 40대 럭셔리한 제품들을 소비하는 그 집단들이 먼저 소비를 하고 그 다음에 20대 초반까지 유행이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연령대가 이제 내려가게 되면은 원래 명품을 소비하던 집단들은 그 브랜드를 더 이상 소비하지 않아요. 그렇게 유행이 이렇게 돌고 도는 시스템이거든요. 보면 항상 그래요. 근데 구찌가 재작년까지는 완전히 뭐 여기에 위치를 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지나간 트렌드 쪽에 위치하게 되죠. 그렇다면 지금 그 자리를 꿰차고 있는 브랜드가 무엇이 있는가? 가장 핫한 브랜드 셀린이죠. 셀린은 메인스트림에 있으면서 럭셔리 쪽으로 있으니까 프라다랑 거의 비슷한 위치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라다의 클레오백 정말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유행의 선두주자로 앞에서 프라다를 막 이끌어가고 있는데 셀린의 트레오페도 셀린은 앞에서 막 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브랜드는 의류도 완전히 지금 메인 유행을 이끌어가고 있는 품목이고 명품 브랜드들의 거의 대부분이 가방이 주력 상품이거든요. 제가 입어보고 여기의 의류들은 진짜 예쁘다 했던 곳이 바로 디올의 의류들이랑 셀린의 의류들이 정말 예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생로랑입니다. 생로랑도 한참 GD님이 입고 막 유행을 선도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약간 여기 패스트 이쪽으로 가는 분위기긴 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의류들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메인에 조금만 걸쳐놓고 싶어요. 의류가 정말 예쁜 브랜드 중에 바로 이 브랜드도 있죠. 돌체앤가바나인데 의류나 슈즈들도 정말 예쁘거든요. 그런데 돌체앤가바나가 점점 좀 완전히 여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상당히 선호하는 브랜드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게 이 명품 브랜드들은 한번 엄청나게 메인이었다가 조금 이렇게 패스트 트렌드로 가잖아요. 이러다가 한 5, 6년 정도 있으면 갑자기 또 엄청난 메인으로 올라오게 돼요. 그 사이클들이 정말 재밌어요. 그걸 보는 재미도 있어요. 다음은 요즘 좀 스물스물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나요? 발렌티노도 의류랑 가방, 슈즈 모두 다 너무 예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락스터드 힐 이것도 정말 아무 코디에나 잘 어울리는 슈즈고 요즘에 가방들이 진짜 너무 캔디하고 예쁘더라고요. 역사도 그렇고 제품의 퀄리티도 그렇고 정말 뒤지지 않죠? 이게 완전히 메인스트림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쯤에 위치하면 좋을 것 같고 발렌티노 입장에서는 프라다보다 밑에 있는 게 조금 속상할 것 같긴 한데 그 가격대가 사실 발렌티노가 훨씬 높거든요. 조금 더 지금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밑부분에 이렇게 붙여줬어요. 완전히 탑을 찍고 중고등학생들까지 미친 듯이 그 브랜드를 사기 시작하면은 그 유행이 이제 딱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자, 가야지. 발렌시아가가 2021년 3분기까지 명품 매출 1위였어요. 근데 벌써 4분기 때 이 유행이 완전히 주춤하는 분위기가 빠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발렌시아가도 여기 위치를 하게 되죠. 그와 더불어서 엄청나게 인기를 누렸던 브랜드 또 하나 있죠. 보테가 베네타. 보테가 베네타도 메인스트림에서 지금 패스트 패션으로 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여기에 붙여주겠습니다. 완전히 주류에서 벗어난 브랜드가 또 하나 있죠. 탐 브라운. 이 브랜드의 옷을 입으면 약간 그런 이미지가 연상이 된다. 이런 유행이 시작되면 바로 여기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폭발적인 유행을 하고 나면은 바로 이제 여기로. 그러니까 지금의 부동산 가격과 비슷한 거죠. 지금처럼 막 버블이 껴있고 엄청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여기는 투자할 가치가 없다라고 해서 시장을 떠나는 것처럼 엄청난 호황을 누렸다가 아주 급속하게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는 브랜드들. 또 하나 정말 재밌는 게 이쪽에 분포하는 브랜드들은 시간이 지나고 메인 디자이너가 바뀌고 사람들의 니즈가 바뀔 때마다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여기 안에서. 여기에 있는 브랜드들은 그런 유행을 좀 덜 타고 특히나 울트라 럭셔리 브랜드들은 자신의 입지를 아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이런 느낌이 아주 강해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의 브랜드가 지금 완전히 핫하잖아요. 롤렉스죠. 그 누가 의심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브랜드에 대해서.
샤넬, 클래식, 미디엄, 캐비어, 블랙, 컬러, 그리고 롤렉스. 너무나 지금 핫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핫하고 그러면 다시 좀 지나면 이 패스트 패션으로 물러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브랜드들은 다 그랬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로 샤넬과 더불어서 이 롤렉스는 그럴 수 없는 브랜드입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너무 핫하긴 하죠, 이 두 브랜드가. 저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언니 이거 있잖아요, 미우미우. 미우미우도 완전히 메인스트림에 자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프라다랑 미우미우랑 같은 메인 디자이너의 브랜드잖아요.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렇게 뜨고 있는 게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미우미우는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서 공략하고 있는 나이대가 조금 더 영한 쪽에 속해요. 근데 뭐 요즘에는 나이대에 따라서 뭐 이건 입어야 되고 이건 입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옷이 있는 건 아니니까. 특히나 지금 미우미우가 완전히 핫한 이유가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지금 경제가 상당히 이분화가 되면서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지루해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 분위기잖아요. 거기 안에서 조금 더 위트가 있고 밝고 통통 튀는 느낌의 제품들이 또 하나의 에너지원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또 메인 명품 브랜드가 있죠. 팬디는 어디에 속할까요? 이번에 킴 존스가 메인 디렉터로 들어오면서 정말 핫해졌어요. 근데 저는 원래도 팬디의 제품들을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칼 라거펠트가 있을 때부터. 디올보다 완전히 핫하진 않으니까 약간 요쯤에 위치를 하게 해줄게요. 여기에 가격대가 왼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프라다도 이쪽에 위치하게 해줘야 되겠어요. 미우미우가 조금 더 낮으니까 여기에. 아니 저는 요즘에 팬디의 바게트백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파스텔한 컬러들로 되어 있는 바게트백들 겟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브랜드가 좀 어려운 브랜드였어요. 저한테는. 고야드는 강남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행이 몰려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항상 받았었는데 이 브랜드가 좀 대중적인 디자인이나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이 브랜드만의 고유한 이미지를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호불호가 좀 갈립니다. 근데 가격대는 정말 높아요. 그리고 럭셔리죠. 그래서 여기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갑자기 또 핫해지는 브랜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솔로지옥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거기에 프리지아 님이 나오시는데 처음에 딱 등장하실 때 입었던 원피스가 바로 이 브랜드였어요. 발망이죠. 발망이 프랑스 브랜드인데 정말 가격대가 높아요. 그리고 의류들 위주로 나오는 브랜드입니다. 파워숄더. 정말 유명하죠. 웬만큼 목이 길지 않고서는 그 파워숄더를 입으면은 파워숄더 안에 목이 갇혀있는 느낌이 드는데 정말 오랫동안 그 파워숄더를 계속 고수해오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원래는 그냥 지나간 패션이었어요. 근데 점점 메인스트림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메인으로 여러분들이 되게 쉽게 접했던 브랜드들이 있는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는 브랜드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브랜드들이 많거든요. 아주 스피드하게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버버리, 영국의 조금 양애치들이 많이 입는 브랜드로 전락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탐브라운과 같은 분위기였던 거죠. 그래서 버버리가 패스트 트렌드에 가 있었는데 지금 조금씩 메인스트림으로 오려고 하는 분위기가 약간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붙여주고 메종 마르지엘라. 자, 메종 마르지엘라의 수장으로 계시는 분이 디올에 있었던 그분 있잖아요. 이슈가 많았어요. 일본의 제국주의 문화와 나치 그 문화를 좀 옹호하는 그런 디자인들을 많이 내놔서 타비 슈즈, 일본의 남학신에서 유래한 그 디자인과 독일 군사들이 입는 뭐 그런 옷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런 제품들을 디자인해서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외면받은, 그런데 또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디자인 자체가 되게 핫하고 특이하기 때문에 많이 수요를 했었어요. 그렇게 완전히 유행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된다? 패스트 패션으로 가게 된다. 또 비슷한 느낌이죠. 우리 이유라트가 제네시스 G80 전기차 광고 영상을 찍었을 때 제가 파란색 상의 하의 세트로 이 알렉산더 왕의 옷을 입었었죠. 의류들 되게 예뻐요. 10년 전에 되게 유행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 잠잠하다가 갑자기 요즘에 다시 핫해지고 있습니다. 자, 미우미우와 가격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미우미우가 조금 더 핫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주겠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완전히 초럭셔리 브랜드들 조금 더 가볼까요? 바로 로로피아나입니다.
로로피아나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는 진짜 작품성, 실용성도 중요하지만 명품은 일단은 퀄리티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퀄리티 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브랜드가 이 로로피아나인데 에르메스랑 조금 나란히 돼야 되는 브랜드라서 여기 해줄게요. 로로피아나. 그리고 또 하나, 청담동에 나이대 있으신 분들한테 완전히 탄탄한 지지를 받고 있는, 퀄리티 하면 절대 뒤지지 않는 브루넬로 쿠첼리니. 가방이나 의류만 볼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관심 있는 분야가 또 액세서리 분야잖아요. 자, 티파니. 티파니는 어디에 위치하게 될까요? 여러분, 티파니는 럭셔리에 위치하고, 티파니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브랜드 뭐가 있어요? 까르띠에 있죠. 까르띠에는 왠지 티파니보다 약간 더 상위의 럭셔리의 느낌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진짜 요즘에 너무 핫해진 브랜드가 있잖아요. 불가리죠. 불가리도 요 럭셔리 요쪽에 있어야 되는데, 불가리 메인스트림에서 걸쳐서 끌로에도 조금 이쪽으로 간 것 같아요. 다시 메인스트림으로 넘어올 때가 됐는데 좀 눈여겨보고 있겠습니다. 지방시도 정말 대단한 브랜드인데, 저는 티파니에서의 아침을에 오드리 헵번의 패션을 정말 너무 사랑하거든요. 지방시도 지금 패스트 패션 쪽으로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여기쯤에 알렉산더 맥퀸 완전 럭셔리인데, 알렉산더 맥퀸이라는 메인 디자이너가 사망을 한 뒤에는 그 다음부터 아직 핫해진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슈즈 있잖아요. 뒷굽이 이만큼 넓은 슈즈. 그게 한참 유행을 하기도 했었는데 한 5년 전까지. 지금은 또 그 유행이 지나고 약간 여기에 머물고 있는 것 같아. 여기로 메인스트림에 걸쳐있는 브랜드가 보테가 베네타, 발망, 셀린, 발렌티노, 프라다, 미우미우, 알렉산더 왕이 들어와 있고, 완전히 초럭셔리한 브랜드들은 이런 유행을 타지 않는다. 완전히 울트라 럭셔리 쪽으로 가면 여기는 넘사벽이다. 자, 질샌더, 탐포드. 이 브랜드 두 가지는 성격이 아주 다른 브랜드인데, 탐포드가 구찌랑 약간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완전히 초럭셔리 섹시 브랜드입니다. 그냥 럭셔리 쪽으로 가서 있는 것 같아요. 있지만 조금 올드한 느낌? 여기에 질샌더는 기본적으로 완전히 모던한, 기본 중에 기본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유행을 완전히 많이 타거나 유행이 지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상당히 고가예요. 그래서 질샌더도 여기 꾸준하게 있을 것 같고, 이자벨마랑 완전히 핫한 때가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르지오 알마니도 정말 메인스트림일 때가 있었는데 패스트 패션에 있는 것 같아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로에베도 메인스트림에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여기에쯤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브랜드를 구매해야 지금 현재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유행이나 분위기를 타지 않고 내가 구매한 그 명품이 10년 후, 20년 후에도 그대로의 가치를 지니고 있을 것인가, 이런 거를 염두에 둘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어요? 언니, 왜 제가 좋아하는 그 브랜드는 내가 딱 하나만 명품백을 산다 하는 그 영상에는 들어가지 않아 있었던 거죠?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걸 보면 아실 것 같아요. 메인스트림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유행이 완전히 되고 있는 브랜드다, 이런 거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는 게 유행을 타지 않고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고 가치까지 살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난 트렌드로 들어간 브랜드들은 어느 순간 갑자기 메인스트림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자, 여러분의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에요, 여러분. 물론 통계를 좀 바탕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패션에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자기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자기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는 거고, 필요에 따라서는 출퇴근을 하는 용도는 따로 즐기고, 특별한 자리에서 드는 브랜드는 또 따로 있고, 용도에 따른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 브랜드에서만 사야 맞는 거구나, 이런 생각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또 만나요.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유라트. 안녕. 이유라트.